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 몰래 1살짜리 아이에게 꿀을 먹이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키웠다며 여러분의 육아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30대 며느리의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미리 경고드리자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김지은은 18개월 된 아들 민준이를 키우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첫 아이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죠. 특히 시어머니 박순희 씨와의 육아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애가 너무 말랐다. 이유식에 설탕 좀 넣어서 단맛을 내야 잘 먹지. 어머니, 돌전에는 설탕을 주면 안 된다고 소아과에서. 소아과가 뭘 알아? 내가 새 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무 예민해. 지은은 매번 이런 대화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 재훈 34의 태도였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너무 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책이 문제가 아니야. 아이 안전 문제라고.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재훈은 실제로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에게 엄마도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죠. 그런 어느 날 지은이 급한 용무로 잠깐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이는 민준이에게 꿀을 발라 만든 호떡을 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줬다. 엄마는 너무 깐깐해서 맛있는 걸 못 먹여주지. 지은이 돌아와서 민준이 입 주변의 꿀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꿀은 정말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그렇게 위험해? 단맛 좀 알아야 밥도 잘 먹고. 보툴리누스 중독으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순이는 지은의 반응에 황당했습니다. 고작 꿀 조금으로 죽는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유난스럽다. 그날 밤 지은은 재훈에게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정말 화가 나. 어머니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셔. 그래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손주 예뻐서. 아기가 없으면 다야? 내가 왜 반대하는지는 들으려고도 안 하시잖아. 하지만 재훈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말해볼게. 지은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민준이가 있었죠. 그런데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진짜 이유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 있다는 것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에게는 1년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죠. 새벽부터 시작되는 명절 준비, 그리고 육아 방식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민준이 이유식 너무 싱겁게 하는 것 같은데. 간 좀 맞춰야지. 어머니, 돌전에는 소금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애가 어떻게 먹어? 내가 간 맞춰줄게.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강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순한 양 같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순이는 민준이에게 자신이 끓인 미역국을 먹였습니다. 간이 적당히 되어 있는 어른용이었죠.
민준아, 할머니 미역국 맛있지? 우리 재훈이도 이렇게 먹고 컸어. 지은이 돌아와서 민준이 입 주변의 미역국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또 간된 음식을 주셨어요? 미역국이 뭐가 나빠? 영양가 좋은데. 간이 된 음식은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이 뭐가 그렇게 약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먹고 컸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넘는 세대 차이, 그리고 쌓여온 오해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왜 제 말을 무시하세요? 제가 엄마인데 왜 제가 정한 규칙을 지켜주지 않으세요?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손주 예뻐서 좋은 거 해주려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이한테는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해로워? 내가 재훈이 키운 방식이 해롭다는 소리야?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예전 방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5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육아 경험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재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재훈아, 네 마누라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지은아, 왜 그래?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또 간된 음식을 주셨어.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엄마도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이면 다 되는 거야? 지은은 민준이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갈등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은과 민준이가 친정으로 간 후 순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첫 아이를 낳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더 엄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요즘 며느리들은 다 나약하다는 말을 매일 들어야 했죠.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하지만 순이에게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실 순이는 둘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생후 6개월에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죠. 당시 의사는 원인 불명의 영아돌 연사 증후군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순이를 탓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봐줘서 그런 거야. 내 방식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 말은 순이의 가슴에 평생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래서 손주인 민준이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죠.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건 틀리지 않아. 재훈이도 이렇게 키워서 건강하게 자랐는 걸. 다음 날 순이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준이야,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며. 말도 마. 손주 좋다고 하는 일마다 틀렸다고 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것만 믿고. 내가 아이 셋을 키웠는데 경험이 뭐가 틀렸다는 거지. 하지만 순이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불안했던 것이죠. 혹시 정말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면? 혹시 민준이에게 해가 된다면? 그런데 그 불안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친정에서 지은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한계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아, 시어머니 말씀도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 경험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그때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도 무서워. 뭐가? 민준이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내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사촌 언니 기억하시죠?
아기가 꿀 먹고 보툴리누스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거.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예민한 이유가 네, 그 일을 직접 봤거든요. 응급실에서 아기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요즘도 꿀을 주는 부모들이 있다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실 더 무서운 건 재훈이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한테 양보해달라고만 해요.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요? 그분도 엄마잖아. 손주 걱정되는 마음은 너와 똑같을 거야.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말에 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까? 어머니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일주일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이 계속 설득했고 민준이도 아빠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이와 지은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재훈은 그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순이가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죠.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겁고 자꾸 보채고 있었거든요. 지은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순이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민준이에게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말이죠. 그런데 민준이의 열이 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준이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왜 이래요? 갑자기 열이 나서 내가 약 먹이고 몸도 닦아줬는데 무슨 약이요? 해열제. 지은은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성인용 해열제를 아이 용량으로 계산해서 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성인용이에요. 아용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가 달라? 약만 조절하면. 용량이 다르다고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 전용 약을 쓰시고 고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하긴 뭘. 그냥 열난 거지. 그냥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정말 위험했어요. 재훈도 이번에는 지은의 편에 섰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지은이 말이 맞아. 좀 더 조심하셔야겠어.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나? 내 방식이 위험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우리 좀 얘기하자. 지은은 경계심을 품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무서웠어. 뭐가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 나는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어. 네, 재훈이 밑에 동생이 있었어. 생후 6개월에 갑자기 죽었어.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탓이라고 했어. 내가 제대로 안 봐줘서 그렇게 됐다고. 순이는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지켜주고 싶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제 일을 보니까 내가 오히려 민준이를 위험하게 하고 있었구나.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제 알겠어. 너도 나처럼 민준이 잃을까 봐 무서운 거구나. 그때 지은도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사촌 조카가 꿀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둘 다 민준이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네, 어머니. 그런데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후 순이와 지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나도 배우고 싶어. 민준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 경험도 소중해요.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두 사람이 화해하자 가장 놀란 것은 재훈이었습니다. 엄마랑 지은이 사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재훈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카톡 대화가 열려 있었는데 우리 엄마랑 지은이랑 맨날 싸워서 죽겠어. 왜 중재 안 해? 귀찮아. 그냥 지은이가 양보하면 되는데 엄마가 더 고집세니까 지은이한테만 말하고 있어. 그럼 엄마한테는 말 안 하고? 응. 엄마한테 말하면 더 복잡해짐. 차라리 지은이가 참는 게 나아.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중재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지은은 재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당신이 진짜 문제였구나. 어머니도 나도 둘 다 민준이 걱정해서 그랬던 건데 당신만 회피하고 있었네.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해. 중간에서 회피하지 말고. 그 사건 이후 재훈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도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은아,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우리 민준이 걱정되는 건 똑같잖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이유식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이것도 넣어보면 어떨까? 재훈이 어릴 때 좋아했던 건데. 오, 그것도 좋겠어요. 민준이는 이제 할머니와 엄마 두 분 모두에게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랑이지만 모두 민준이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민준이가 세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구나. 순이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 부렸는데 지은이 방식도 모두 사랑에서 나온 거였구나. 그리고 재훈은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문제였네.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누구 편에 서 계셨나요? 며느리 지은의 편이셨나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 아이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시어머니 순이의 편이셨나요? 경험이 있는 어른을 무시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너무 예민하다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죠. 다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으로, 며느리는 최신 정보로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회피만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지 마세요. 진정한 해결은 소통에서 나오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